대변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거의 눈을 못 뜨는, 고통받고 있는 그 공직자를 보면서. 눈을 못 뜨고 네, 있어요. 왜 웃음이 날까 싶어. 얼굴이 이제 이분이 띵띵 부르는 것 같아. 눈이 부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아, 웃지 마요. 나는 너무 강유정 대변인이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가슴에 아파요. 카나다까지 10시간 걸려서 가갖고 2시간도 못 쉬고 바로 정상회의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나 총리 없어서 이번엔 안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좀 살만할 건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리셉션 끝나고 나서 잤겠죠. 만찬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끝나고 돌아오니까 뭐 비행기 안에서 또 기자들 응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1박 3일 일정은. 1박 3일이라니 세상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서도 어떤 행사에 지각하거나 우리 맨날 지각했잖아. 우리 알던 전직은 아니면 거기 나타나고 왕따 당하거나 엉뚱하게 국격 깎아먹는 짓 하지 않고 이번에도 리셉션에 화제를 불러 근데 모았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라 요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나가봐라고. 하라고 빨리 가서 얘기하라니까. 적 떨어지게. 이러다가 이제 열심히 스몰 토크 하는 이재명 대통령 보면 국격이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G7 만찬에 드레스 코드가 전통 의상 아니면 정장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여사가 뭘 입고 나오실라나 생각도 좀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어찌됐거나 비교되잖아. 첫 만남인 그렇죠. 건데. 근데 언론에서 하겠죠. 사실 이제 저는 한복을 입고 나오실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이 한복도요. 이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한복 하면 양장보다 훨씬 비싸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겁내 비싸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자칫 한복 입는다고 하면 또 비싼 한복 입었다고 또 구설수 나올 거고 또 옷을 입으면 저거는 뭔 브랜드냐 또 너무 허락에 뭐 국격이 있는데 드레스가 저 뭐냐 어떻게든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는데 진짜로 쑥색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저 화려하다기보다는 너무 평범하고 단아한 그런 한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아하고 평범한 한복이라서 저기에 안 어울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옷의 그 완성은 모델에 있는 것 같아요. 입는 사람의 품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장식도 없고 딱 봐도 무슨 고급 비단을 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디자인 그 자체로만으로도 입고 있는 사람의 품격만으로도 충분히 주변 정상들이나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내는 일종의 국가 홍보, 국격 홍보를 완성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요청이 많았답니다. 전통 의상 덕분에.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 진짜 딱 심플한 전통 의상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한복들이 너무 기괴해졌어. 장식이 너무 많이 붙죠? 네. 기계에서 어떤 한복 보면 약간 천박해 보일 정도거든요. 막 금박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막 각종 화려한 미녀나 놀이개까지 해가지고, 저게 한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상들도 참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김혜경 여사는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동포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 첫 단독 일정이라고 하는데 뭐 늘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겨줬고요. 저는 저 동영상을 봤는데 요거? 네. 처음에 내리실 때 모여있는 교민들을 보고 깜짝 놀래요. 네?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이런 거 자체가 진짜 진짜 영부인의 품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7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찾아주신 교민들한테 다 일일이 인사를 하셨고 또 교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이거 데도 손잡으면서 앉잖아. 포옹하잖아.
교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사실 대통령님이 오셔야 될 자리인데 제가 대신 와서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K님께서 정말 뵙고 싶었는데 캘거리 한인회가 일정을 공개 안 하고 보안이라고 소수에게만 알렸다고 하더군요. 더 많은 교민분들이 여사님을 환영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써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다음번에 이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경호 이력도 늘리고 스케줄 조정도 잘 해서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외교 결례를 한 적 있죠. 예, 이런. 저게 어느 나라 여자야 저게. 어? 그리고 은근슬쩍 저거는 진짜 아, 두고두고 창피할 노릇이야. 이거는 지금. 전 세계 통틀어서, 전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이런 적은 없지 않나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영부인이 지네 나라 옷도 아니고 외국 명품 입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명품 자랑하고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고가의 장신구나 옷을 안 해요. 근데 저만 혼자서 풀 장착하고 나중에 문제되니까 카피한 거라고? 아니 베껴서 만들어 입었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걸 모르나? 남편 있는데도 뭐 그건 상관없지 뭐. 아니, 자기는 이제 돈 많은 사람 위주로 돈 많은 선호도가 있기 사람 때문에 무슨 뭐 말이야. 나이나 뭐 생김새는 따지지 않는 스타일인가 보죠. 아무튼 이 사진을 보고 질 바이든 여사가 너무 화가 났었다는 뭐 그런 썰도 있었죠. 머리끄댕이 잡혔단 말이 있죠. 그래서 N만큼 나대이년하라고 영어로 충고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거 뭐 윤석열도 보면은 순방길에 맥주 마셨냐, 축구도 보고 유로컵 입잖아요. 그거 좀 보고. 한가하세요. 네. 축구는 죄가 없지만 아니 일하러 가는 인간이 나 유럽 가니까 유럽 문화에 적응하려고 축구 보고 독일 에라이. 맥주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에휴, 이런 차이가 국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나고 와서 만들어내는 성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이라며. 우리나라 영업이 아니고 다른 나라 영업. 매국노야, 매국노. 팔아먹는 영업이야. 영업을 팔아먹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팔아먹는 영업을 한 거군요. 네. 아무튼 개쓰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가짜 뉴스들 많이 있는데 특히 제일 기분 나쁜 뉴스는 김건희가 입원한 거 가지고 국힘당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국무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랬겠냐. 아직도 그 새끼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새끼는 그리고 뭐 우리도 노킹스 시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김대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지도 몰랐어. 처음 나도 봤어. 몰라.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냐. 한때는 국모였다.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 한때 주모였던 건 확실하지만 주모? 국모를 주모를 욕먹이지 마세요. 주모는 민중의 벗입니다. 지금 주모와 다시 입국해가지고 지금 국뽕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데 주모를 거기다 댑니까 지금.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뭐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하루만 지나면 다 팩트로 조져지니까. 근데 이거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전환길 뉴스나 아니면 그 극우 유튜브 그 다음에 전환길이고 훈장 받는 거 지가 한 거 아니래매. 몰라 또 뭐지 누가 알아서 했겠죠. 뭐. 어제는 그런 데서 그다음 저 누구야 캐나다 총리하고 못 만난다 이거는 또 그 누구지 어디지 걔 까먹었네 또 아니 그건 미디어워치 변희재? 그게 이제 캐나다 무슨 다른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미디어워치가 난리를 치면서 뭐 지금 보면 변희재 장난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통령을 가지고 뭐 엄청 욕을 하더라고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 표리부동에 아니 이쪽에 넘어와서 다시는 저쪽에 안 돌아간다고 뭐
다리를 끊었다는 였더니 이 소리 하더니 얘도 손가락 자르고 싶은 거야 뭐야. 어쨌든 이 팩트체크 JTBC 한번 이거 저기 애꿎은 손가락 자르지 말고 대가리를 잘라야지. 왜 손가락이 뭘 잘못됐어? 대가리를 잘라야지. 예. 하여튼 팩트체크. 그런 유튜버들 또는 그런데 같이 편승했던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욕을 처먹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게스트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거 교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홍작가 TV 같이 자기 할 일, 자기 할 말만 하고 어떤 뚜렷하게 어떤 자기의 주관과 방송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방송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짜뉴스 뭐가 나왔냐면 뭐 이직들이 하는 얘기는 G7에 옵저버만 참석했다. 그래서 공식 회의를 불참한다. 그거 완전히 굴한 거 아까 사진 다 밝혀졌죠. 근데 더 웃긴 거는 G7 정상회의는 옵서버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초청국. 그냥 다 초청국이야. 애초에 옵서버란 말은 유엔에서만 쓰는 말이고요. G7 비공식 모임이기 G7은 때문에. 애초에 G7 지들만 모여야 되는데 지들이 아쉬워가지고 더 부르는 거지. 뭐. 더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회담하고 뭔가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 외교적인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나마도 못 가서 안달인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가면 좋은 거니까. 있수 없으면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어떤 뭐랄까 가치나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G7에서 불러달라고 해도 안 불러준다고. 윤석열이 그랬잖아.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독일하고 이탈리아였나? 아무튼 2년 연속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초청해주세요 했는데 안 일본에서 보냈잖아. 할 때 한 번 간 거 빼놓고는 2년 연속 못 G7에서 갔잖아. 어디 거들떠나 봤냐고. 그리고 이런- 뭐 공식 사진에 없어서 중요 행사 불참할 것이다. 그거 아니었지. 금방 밝혀질 거를 캐나다 총리하고 양자회담 거부할 거다. 이것도 아닌 거 알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 말을 믿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느낀 건데 X,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있는 사진 편집해가지고 살짝 혼자 있는 그 부분만 딱 해. 그래놓고 패싱 당했다. 그리고 누구지? 룰라 대통령이 아까 마크롱과 같이 있으면서 손가락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무시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삿대질했다. 삿대질했다. 이게 패싱이다. 뭐 이러면서 다른 사진을 안 보여줘.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말려드시면 같이 병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미디어 또는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뭐 비판 없이 조건 없이 아무거나 막 갖다가 다 자기 의사로 끌어다 대고 더 나쁜 건 뭐냐면 틀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맞다고 강요를 해요 또. 그래서 원래 꼭 나중에 이직들- 분란을 만들거든요. 원래 이직들이 그럽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이 하는 말 또는 본인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게 맞으면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장할 수 있는 그냥 토론의 문화 아니고 수용의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걔네는 그런 거 없고 조작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님에도 조작해가지고 그것만 보는 인간들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그럼 영원히 답이 없어. 그분들은 구제를 못하는 답이 건가요? 없어. 그건 답이 없어요. 네. 어. 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데도 그분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윤석열 치하에서 윤호기엔 하고 계엄 있다니까. 치하에서 살고 계신 거네요. 그냥 우리가 지인지죠. 지인생은 지가 조지는 거야. 우리는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에서 행복한데 그럼 2주일 만에 효용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걔들은 고스피도 여전히 박근혜, 윤석열 이런 딸거지들 아래에서 늘 불행해 걔들은. 그 도대체 윤석열이 뭘 해주드나 너한테?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다 내가 너한테 진짜. 물 받았어 물. 전화 인터뷰 한번 가시죠. 대표적인 이직한테 전화해서. 누구 있어요? 아는 사람? 없어. 얘네 가족한테 전화해.
저는 아, 차단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다 일찍입니다. 그래서 이찍이 없어요. 미국장 아버님을 어떻게 전화로 인터뷰하시죠. 음성 힘듭니다. 변조로 인터뷰를 한번 저도 안 해보시면. 하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공 80명 전원 면직 시켰네요. 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러니까. 그동안 봐주고 있었어? 네. 지금 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80명이나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지금 440명밖에 없대요. 대통령 여기 그 실안에. 근데 원래 80명이 윤석열 때 800명이었어. 근데 440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80이 일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대통령실 직원의 정원은 총 443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 80여 명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일은 안 하고 출근은 안 하고 월급만 처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들이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들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사직서도 안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참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새끼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를 해방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사실은 이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도 있는 게 뭐냐면 이 80명은 출근을 그나마 안 했잖아요. 야,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을 파견 애들 복직해 했더니 와, 곳곳에서 스파이들을 보낸 거예요. 아, 감사원에서 네. 스파이 보내가지고 한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실이 뭘 하고 있나 감사원을 어떻게 조질까 싶어가지고 뭐 어쨌든 복귀를 시키라 그랬더니 야 너 가갖고 이번에 그 안에서 뭘 뽑아와라 이걸 시켰다는 거죠. 네. 대단한 놈들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거 너무 웃긴 게 또 그런 게 또 발각이 돼요. 걸려. 정상적인 보안 시스템이면 내부 정보 들고 나가는 놈은 당연히 발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놈들이 일을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 스파이 하는 애들이 일을 잘하기는 제임스 본드만큼 힘든 일이죠. 자, 더불어서 대북전단 살포자가 처음으로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야. 모를 줄 알았지, 섬에서 몰래 띄우면. 범죄자들. 네. 자, 이 40대 남성 A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6월 13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처를 지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크게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숨어갖고 날리면 모르겠지 싶었던 거야. 자, 이 사람한테 적용된 혐의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인데요. 2kg 이상의 물체를 띄우는 경우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뭐 이런 거 없이 몰래 띄웠다라는 거죠. 이 풍선 안에는 전단, USB, 과자류 등이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A씨가 진술을 거부 중이래요. 근데 나는 웃긴 게 이게 전단 때문에 그때 똥풍선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뭐 한 거야 도대체? 이거 법을 어기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유, 뿌리라고. 보조하고 돈까지 대주고 그랬겠지. 이런 미친 정권이 어딨어. 아이, 진짜. 아무튼 이번 첫 번째 어떤 번복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남북 관계나 접경지 주민을 위협하는 얼마나 이 새끼 책임감 없는 거야. 지는 서울 살면서 몰래 강화도 가서 풍선 던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숨어 있고 그 다음날 강화도 하전면, 양사면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부실하게 넣은 거지. 가스를 들른 거지. 아무튼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아니 계속해. 계속해서 그렇지, 계속 그냥 형사 입건되고 깜빵 가. 경찰의 기초 생활 질서 단속 여러 군데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음주운전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뭐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술 먹고 깽판 치는 거 이런 것들도 훨씬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하니까 괜히 나이씨 윤호개인 안 돼서 기분 나빠 그러고 술 먹고 깽판 치려고 하시는 분들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 경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